것은 지난 근세 조선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로 와서 활약하던 프랑스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 당디라고 하는 사람이 달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국 교회사 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 따뜻한 인간적인 면, 정에 대해서 서술을 해놓았습니다. 그 앞서 우리 제주도에 표류했던 서양인이 누구 있었죠? 네,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그 표류기에서 뭐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볼 때 굉장히 양만적인 거의 짐승 같은 사람으로 봤어요.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나라 기독교 국가 사람들한테서 받았던 대접보다도 더욱더 융숭한 대접을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받았노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. 그래서 그 교회사 서술에 보면 그 하멜 일행이 그 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제주도에서 전라도를 거쳐서 이제 한양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일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.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이 많고 끈끈하고 그렇게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국 사람들은 그 조선이죠. 조선 사람들은 어디 길을 떠날 때도 뭐 걱정할 것이 없다. 그냥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. 왜냐하면 길에서 일하던 농부도 지나가는 행인한테 가난한 농부지만 굳이 와서 같이 먹자고 붙들고서 그 새참을 나눠줍니다. 그리고 나그네가 어디 가다가 날이 저물면 그냥 동네 어느 집이든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융숭하게 맞이해서 저녁상을 차려주고 또 잠잘 거처를 마련을 해주고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뭐 당연한 일이었어요. 그러다가 그냥 날이 비가 오고 그러면 한 사나흘 그냥 머물러도 돼요. 갑자기 몸이 아팠다. 그러면 주인은 약을 지어다가 먹이고 잘 치료를 해주고 하는 것을 뭐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. 조금 더 있다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머무른다고 해서 뭐 눈치가 보인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저 사람 뭐 왜 안 가지 하고 그런 일도 없어요. 그냥 그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렇게 이해, 타산 이런 걸 넘어서서 그 따뜻한 정이 지배하고 있었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 책에 보면 그런 것을 더 상세히 써놨습니다. 어느 마을에 큰일이 있다.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서서 그걸 도와줍니다. 집을 짓는다. 그러면 어느 사람은 가서 나무를 베어 가지고 오고 또 누구는 가서 불 떼는 일을 도와주고 누구는 밥 짓는 일을 도와주고 또 그것도 할 힘이 없으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누구네 집을 지으니까 많이들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전달하는 일도 합니다. 이렇게 자기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었어요. 그래서 또 숯을 구워야 된다. 그러면 가서 자기 집 밥을 얻어 누구한테 기대는 것이 아니고 제 집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뭐 집 짓는 일 또 숯 보는 일 이런 걸 다 도와줬습니다.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볼 때 조선 사람들이 참 정말 좋은 그런 곳이로구나. 그래서 어디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고 그저 옷까지 이렇게 넣고 담뱃대 넣고 지팽이하고 그것만 준비해 가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 온 나라 사람들이 비록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주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
그런 사회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. 도대체 어떻게 이 조선 사람들이 그런 환경, 그런 사회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? 거기에서 이 달래가 지적해 놓은 것은 조선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면목, 따뜻한 정, 그 정의 그 위력에 대해서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, 지나가는 나그네가 요즘 같으면 무서워서라도 못하는데 와서 들어와서 하룻밤 유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사랑방으로 맞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, 그런 공동체였습니다.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정말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됩니다.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폴란드 사람들이 과거 나치스 독일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, 그 사람들은 무척이나 아주 고통스러웠던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기억 속에서 참 또 이 갈등이 뭐냐면 같은 동족인데 더 용서를 못하고 미워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누구를 미워해야 되겠습니까? 독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을 미워해야 되겠죠. 그런데 그 적국의 편을 들면서 동족을 배신하고 그렇게 학대했던 바로 그 동족 폴란드인들을 더 용서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. 1968년인가요? 그 과거 나치스 치하에서 얼마나 자기가 수용소에서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그 교회에서 이제 누가 간증을 합니다. 이 사람은 과거 라벤스부르크 거기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 수용소에서 폴란드 여자들이 96,000명이나 죽었습니다. 그곳에서 독일 군인들 치하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사람은 벌써 말보다 그 얼굴 표정에서 그것을 웅변적으로 드러내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을 하고 참 박수를 보냈습니다. 그 뒤로 단상에 올라간 여인은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입니다. 이 사람은 아주 높은 구두를 신고 말쑥한 차림으로 이제 꼿꼿하게 나가서 얘기를 딱 했어요. 아주 기품 있게 얘기를 하고.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같은 기억의 장소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. 이 사람은 그렇지만 그 전범국가 그 백성들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. 서로 다 품어야 된다. 이런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딱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가면서 악수를 하고 나가잖아요. 줄을 서서 악수를 하는데요. 이 코리텐 붐 여사 앞으로 먼저 얘기했던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뭐 유창한 그 말로 인사를 해요. 프로일라인, 뭐 우리 말로 하면 미세스 또는 미스라는 말이죠. 당신의 말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.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가까이 다가와서 그 얘기하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코리텐 붐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. 자기가 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그 수많은 여자들이 목욕도 할 수가 없고 뭐 이부자리니 먹는 음식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그 수용소 그 공동 목욕탕 있으면은 그 앞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거를 감시하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 SS 대원의 하수인이 돼서 했던 바로 그 남자였던 거예요. 다른 사람한테는 다 악수를 하면서 미소를 띄었건만 이 사람한테는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. 그 남자는 반갑다고 손을 내미는데 이 여자는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. 그 순간 그렇게 용서하라 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했던 자신인데 어쩜 난 이렇게
이율배반적으로 지금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인가 마음에 무척 고심하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. 주님, 저에게 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, 저 사람을 풀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,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의지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손을 내뻗었습니다. 손을 쳐들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. 위에서부터 자기 이 오른팔 이쪽으로 어떤 기운이, 뜨거운 기운이 쫙 흘러내려오는 걸 느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을 악수를 할 수 있었고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. 그리고 그때 그 코리텐 붐 여사의 마음속에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기쁨, 평안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.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. 그때서 이제 깨달았죠.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정말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그 화해, 그런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확실한 그 확신을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정말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.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13살에 집을 떠나서 객지 하숙 생활을 했어요. 가끔 이제 집에 갈 때마다 제가 공부 성적표고 성적이 좋게 나오면 그래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, 성적이 좀 안 좋을 때는 그런 마음이 좀 들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그렇더라도 크게 걱정 안 했습니다.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크게 나무라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니까요. 괜찮아,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, 그렇게 하셨으니까 뭐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했어요. 제 막내 셋째 아들이, 아빠, 그 자유령 사립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 친구들 정말 이상하다고.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. 예? 학교 오면은 선생님이 너 공부해라 목유로 수렵하면서 단무지로 두드려가면서 공부하라고 그러고, 집에 가면 또 엄마가 아빠가 공부해야지 뭐 하느냐 또 그렇게 하고, 쉴 틈이 없어가지고 죽고 싶다고 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런데 아빠, 난 그렇지 않거든. 자기는 그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. 그래서 애가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너무 닥달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면, 말도 함부로 말 물을 먹여야 되겠다 해서 물가로 끌어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. 공부도 억지로 됩니까? 조금 기다려주면 스스로 깨닫고 열심히 할 수도 있고, 조금 늦게 피어나는 꽃처럼 나중에 더 피어나는 그런 유형의 아이들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, 어디 회사 자기소개서다, 뭐 입시에 뭐 응하는 그 소개서다 부모가 그렇게 다 써주다가 애를 망치지 말고 조금 기다려주고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거를 기다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. 그러면은 정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여러분,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됩니다.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. 경천에서 고맙습니다.